자, 다음으로는 이제 등심 부위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살치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주로 목심, 등심, 채끝, 안심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살치살은, 그동안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 살치살 역시, 이게 등에 있다고 보기는 뭐한데,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건데, 사람으로 따지면 옆구리, 가슴의 옆쪽. 이렇게 가슴이 있다 그러면 사람 가슴입니다. 이 옆에 있는 근육인데, 이 분류에 있어서는 이걸 어디다 좀 포함시키기가 애매해요. 그리고 이게 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굽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 등심에다 이제 억지로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등심은 요 부분인데, 위 등심과 등심 아래 등심인데, 이거는 그 옆에 있는 근육인데, 이 살치살을 굳이 이제 등심에다 이제 포함시키고 있죠. 이 분류상으로는. 자, 그렇다면 이 살치살이 어딘가? 이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시에 따르면 살치살은 윗등심살이 앞다리 부위를 분리한 쪽에 붙어 있는 배 쪽 톱니근이다. 배 쪽이라고 그러는 게 또 헷갈리죠. 이게 등배자를 쓴 건지, 아니면 앱도멘, 우리 뭐 배를 의미하는 건지. 근데 여기서 뭐 복자가 들어있는 거 보면 이건 진짜 배예요, 배. 우리 배꼽 있는 배. 복고근으로 윗등심살에서 배체장근과 여기서 배체장근은 등입니다, 등. 등배자니까. 그러니까 근목을 따라 분리하여 정의한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된 거지. 정말 글자로만 적어놓고 이렇게 또 적어버리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보게 되면 이거는 이 살치살은 직접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건 구분이 갑니다. 이거 그냥 봐서도 먼저 눈에 확 들어오죠. 뭐냐면 이렇게 눈꽃이 피듯이 이렇게 그래 볼까요? 이렇게. 눈이 뭐 알이 조그만 알이박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무늬가 표범, 그렇지. 빨간색 표범은 없지만 표범 무늬 같은, 고양이 무늬 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베개 있어요. 이것도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부위입니다. 왜냐면 이게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치살 강추죠. 또 이가 안 좋으신 분들도 이거 살살 구워서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이게 질기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럼 살치살 도대체 이 배 쪽 톱니근 너 도대체 어디 있는 부위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치살은 이제 척 테일 플랩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어쨌든 대분할에서는 등심으로 분류한다. 근데 사실 등심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다. 이제 이 가슴에 옆에 붙어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표범 무늬처럼 빨간색, 빨간 표범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여튼 특징적으로 이런 근육 배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있어서는 레서라투스 엔티리어 머슬 앞 톱니근, 그래서 전거근, 여기서 이게 톱고자라는 글자도 있더군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전거 앞에 있는 톱이다. 그런데 혹시 이제 기억하시죠? 등심 부분에서 말씀드렸을 때 세라투스 포스테리어 수페리어 앤 인페리어 머슬, 왜 익스트린직 머슬 말씀드릴 때 처음에 그때는 세라투스 포스테리어였죠. 뒤에 포스테리어, 그 다음에 수페리어, 인페리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이제 세라투스 엔티리어입니다. 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세라투스가 쏘다, 톱이다, 뭐 이런 거, 소팔메토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거랑 대칭되게 앞쪽에 있다. 그래서 세라투스 엔티리어 머슬이라고 부르고, 앞쪽에 있다. 앞에 톱이다. 전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 거고, 사람한테는 이렇게 부르지만, 이 소에 있어서는 이제 명칭이 살짝 바뀌게 되죠. 세라투스 벤트랄리스, 벤트럴, 그러게 되면 이제, 진짜 배꼽 있는 배, 이걸 말하는 거다. 이거죠. 여기 반대가 도자리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흔하게는 이걸 이제 덴버 스테이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덴버 스테이크 또는 척테일 플랩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근데 요거 이제 분류하게 되면 이 살치살만을 떼내게 되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등심의 모양이 좀 망가집니다. 등심이 좀 없어 보여요. 좀 찌그러든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살치살만 발라낼 거냐, 아니면 살치살을 좀 등심 쪽에 붙여서 발라낼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등심 모양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고가의 고기냐, 아니면 유구나 젖소 같은 경우는 또 이걸 분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 살치살만 빼낼 거냐, 살치살에서 좀 고부가치로 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등심에 껴서 팔 것이냐, 뭐 이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세라투스 벤트랄리스만 빼내려고 그러면 아주 이게 다이섹션을 칼질을 아주 예리하게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잘려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우리가 수술하듯이 마치 아니면 다이섹션 하듯이 해야 이 근육만을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세라투스 벤트랄리스 머슬이죠. 자, 그럼 이게 사람 어디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소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에 해당하는데? 그림을 봐야 알죠. 그림을 봐야 알지 말로만 이래가지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그림 주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에 있어서는 세라투스 엔티리어라고 그랬는데, 세라투스 포스테리어가 아닙니다. 세라투스 엔티리어인데, 일명 박서스 머슬을 그랬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렇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박서들한테서 잘 발달하죠. 왜? 바로 확 들어서 때려야 되니까. 그럼 이게 어디 있는 거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사람 머리라고 했을 때, 라티스무스 돌지 밑에 가서, 이렇게 톱니처럼 보이죠? 이 부분, 톱니.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바로 살치살, 세라투스 엔티리어다. 조금 감이 오죠?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자, 그래서 다른 그림을 좀 인용해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팔을 들었을 때, 요 밑에, 마치 이렇게, 야자수 잎처럼, 팜나무 잎처럼, 이렇게 종려나무 잎처럼, 이렇게, 마치 손가락이, 손가락이 많은 사람은 없지만, 같은 거 딱 올려놓은 것 같은, 또 다른 그림에서도 봐서도 마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톱니처럼 되어 있다. 톱니처럼. 그래서 세라투스, 그 다음에 앞쪽에 있다. 저번에 말씀드린 건 세라투스 포스테리어였죠. 위에 있느냐,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세라투스 포스테리어, 수평적인 인페리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세라투스 엔티리어다. 앞쪽에 있는 거. 이게, 소에 있어서는 세라투스 벤트랄리스라고 이름이 바뀐다. 왜? 손은 굽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런 그림에서도 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식스팩이 되고요. 사람의. 식스팩. 그렇죠. 여기 라티스무스 돌지, 팩토레스 메이저, 대흉근.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자, 제가, 그렇다고 보면은, 진짜 그 보디빌더들, 운동하시는 분들한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확연하게 뭐가 볼록볼록 몇 개 튀어나오죠? 속으로 이제 이렇게 볼록이가 더 많겠죠. 이렇게 밑에 가려져 있으니까 이런 건데. 또 다른 사진 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앙증맞게도 이렇게 쪽쪽쪽 튀어나왔고, 이 부분은 라티스무스 돌지죠. 라티스무스 돌지 속으로 가서 이렇게는, 사실 이 안쪽으로 가서 이렇게 더 톱니가 있죠. 근데 라티스무스 돌지가 살짝 이렇게 앞에서 덮고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 사진에서도 잘 나오더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볼록. 이게 바로 소의 살치살에 해당한다. 세라투스 벤트랄리스, 세라투스 엔티리어 머슬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나?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여기 이제 라티스무스 돌지죠? 라티스 돌지 밑에 가서 이렇게 반짝이는 부분, 마치 톱니처럼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까지 다 넓게 퍼져 있어요. 다 넓게 퍼져 있는 건데, 그 밑에 이게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실제 보이는 거는 요 밑에 요 부분만 보이게 되는 거죠. 또 뭐 다른 소에서도 보게 되면 보세요. 요 부분은 일부 잘랐습니다. 소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톱니 해가지고 요 안에까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톱니 해서 이만큼이 있는 근육이다. 요 부분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세라투스 벤트랄리스 살치살이다. 살치살. 그러니까 이거를 등에다 붙여가지고 등심이라고 하기가 뭐하잖아요. 근데도 이게 분류상 어쨌든 여기다 등심이라고 이걸 분류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것만 쏙 빼내면 어떻게 살치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적당하게 한 요 절반 정도 갈라가지고 요 부분을 등심에다가 포함시켜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등심 덧살 부분에 밑에 가서 이렇게 살치살이 붙어 있는 그런 형국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말한테서도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또 말사진이 마침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인용을 해봤습니다. 말에서도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고요. 좀 더 보면 이렇게 무슨, 천사 날개처럼, 그렇죠. 천사 날개가 표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천사 날개처럼 널찍하고요. 팔을 띄어서 보게 되면, 다리를 띄어서 보면, 속에는 이렇게 크게 발달해 있어요. 이게 바로, 세라투스 벤트랄리스 살치살에 해당한다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살치살까지 왔는데요. 제가 이제 등심이나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좀 지역별로만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걸 하다 보니 이 등심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등심이 도대체 어느 모습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여러 근육들이 누차 말씀드렸는데 여러 근육들이 내 이어져서 가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잘라서 먹느냐, 김밥을 어디서 섹션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달라진다. 결론은 뭐 이렇게 낼 수 있죠. 우리 한우 참 불쌍하죠. 옛날에 한우는 그냥 집에서 한두 마리 키우고 그러니까 집안 식구처럼 살고 뭐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 어릴 적만 해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참 원앙소리 같은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아이고,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고, 언제부턴가 이렇게 그냥 귀에다가 이렇게 표시하고, 이 친구를 모든 걸 다 기록을 하더구만요.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에서 언제 태어났고, 윗대는 누구였고, 그 윗대는 어디서 죽었고, 그 윗대는 또 어디서 도살당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추적이 다 된대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너무 뭐 좋은 세상 같진 않아. 특히 이 짐승한테는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저한테 먹히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아니, 사람한테 먹히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 아니, 어떤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한테 먹히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한 게 없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하나는, 소나 특히 닭 같은 경우, 그거 혼자서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근데 사람한테 먹힘으로써, 치킨으로 먹힘으로써 종이 멸종에 안 당한다. 멸종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종이 됐다 하는 걸 어떻게 사람한테 먹힘으로써. 참 얼마나 이 비극적인 현실이 아니겠어요?